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두 번째 시간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저는 이전 시간에 돈의 철학 미디어북을 했고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은 중론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론 제7 관삼상품인데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하고 지금 읽고 있는 추구시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이제 내일 토요일이니까 쉬는 날인데, 내일 저희 지도 교수님, 안양규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또 좀 갔다 오고, 오후에는 또 뭐 좀 공부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들어가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어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 장석봉 옮긴 푸른 숲에서 나오는 이야기 책입니다. 이 책은 동물들에 관한, 야생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책 쇼핑을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쇼핑을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책인데 평가가 아주 좋고 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도 좋아하고 하니까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싸게 샀고요. 자, 이번 시간 얼른 하고 30분 내외에서 끊을까 생각 중인데, 얼른 하고 추구의 시대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이제 에어컨도 끄고, 오늘 밤에 아마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자, 간만에 좀 에어컨 없이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 젖은 수건을 안 걸어놨더니 이게 공기가 건조해서 그런지 숨쉬기가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에어컨을 키실 때는 꼭 방 안에나 건물 안에, 방 안에 젖은 수건, 가습기를 뭐 틀어놓는 것도 좋고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면서 습도를 유지하시는 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론 제7 관삼상품 148쪽. 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생주, 이, 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다른 설명을 더 붙일 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묻는다. 만약 머무름이 없다면 응당 멸함은 있으리라. 답 없다. 왜 그런가? 법이 불법 불멸, 미멸 역불멸, 멸시 역불멸, 무생 하유멸. 27번 개송입니다. 어떤 법이 이미 멸했다면 그것이 다시 멸하지 않는다. 아직 멸하지 않았어도 멸하지 않는다.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인 것도 멸하지 않는다. 생이 없는데 어떻게 멸이 있겠는가? 이건 뭐 당연하죠. 관거래품 주 표시에는 관거래품 1개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참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거래품의 1개. 이거 무유거, 미거 영무거, 리 거미거, 것이 영무거.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곳에도 가는 것은 없다. 산스크리트 해석입니다.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가지 않은 것도 가지 않는다.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을 여인, 가는 중인 것은 가지 않는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산스크리트 해석도 보겠습니다. 아직 멸하지 않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미 멸한 것은 멸하지 않는다.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인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어떤 무생의 것이 멸하겠는가? 네, 똑같은 말씀이었죠.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법이 이미 멸했다면 그것이 다시 멸하지는 않는다. 앞서서 미리 멸했기 때문이다. 아직 멸하지 않았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때는 멸하는 모습을 아예 떠나 있기 때문이다. 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하고 있는 순간도 역시 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멸과 미멸, 그러니까 멸을 떠난 것과 멸이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멸의 두 가지를 떠나서 별도로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복의 오류죠. 그럼 이와 같이 따져보니 멸한다는 법은 생함도 없는 법이다. 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멸하겠는가? 28번 개송입니다. 법, 약유, 주자, 시즉, 불응멸, 법, 약, 불주자, 시역, 불응멸. 법이 만약 머무는 것이라면 이것은 멸할 수 없다. 법이 만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 멸하지 못하리라. 네, 이거는 이제 생주, 머뭄에 대해서 머뭄에 대해서 이제 멸을 머뭄의 상태에서의 머뭄의 상태에서의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산스크리트 해석을 보겠습니다. 머무르고 있는 그런 존재에 있어서 멸함은 성립하지 않는다. 머무르고 있지 않은 존재에 있어서도 역시 멸함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럴 것 같은데. 예. 만일 어떤 존재가 어떤 법이 머무른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멸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머물러 있는 존재가 멸하기도 한다면 한꺼번에 머무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니 부당하다. 그렇죠. 한꺼번에 머물고 멸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어떻게 띠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물러 있으면서 멸하기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우주는 계속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연이어서 뭘 딱딱 끊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그냥 우리 생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건 없다. 그러므로 머물러 있으면서 멸하기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치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만일 어떤 존재, 법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멸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머물러 있는 모습을 떠나 있다면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 존재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멸하겠는가?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다시 설명해 보자. 아주 친절하십니다. 계속 알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9번 개성입니다. 시법 어시사 불어 시시멸 시법 어이시 불어 이시멸. 이 상황에 이 법은 이 상황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황의 이 법은
그 다른 상황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애매하죠? 산스크리트 개성 좀 보겠습니다. 실로 그 어떤 상태는 결코 그 상태로 절멸되지 않는다. 또 어떤 다른 상태는 결코 다른 상태로 절멸되지 않는다.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존재가 멸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면 이 존재는 스스로에 의해 소멸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소멸하겠는가? 양자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마치 우유의 경우와 같은데 우유는 우유 그대로의 상태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우유가 우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우유의 모습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유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 때도 역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아니라면 우유가 소멸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시 설명해 보자. 이해가 가는데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봅니다. 여일체제법 생상 불가득 이무 생상고 증무 무멸상 일체의 모든 법의 생하는 모습을 얻을 수 없듯이 생하는 모습이 없기에 멸하는 모습 역시 없다. 이 생주이멸에 대해서 아까 그 첫 부분에 이 관산삼품 첫 부분에 생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증명을 해왔어요.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실로 해서 일체법에 있어서 생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법에 있어서 멸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주석 보겠습니다. 앞에서 따져본 대로 일체의 존재, 법은 그 생하는 모습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멸하는 모습도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생함을 파했으므로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생함을 파했다. 궁금하신 분은 중론의 앞에 중론 낭송 앞에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함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멸함이 있겠는가?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다시 멸을 파는 까닭을 설명해 보겠다. 잘 먹고 왜 그래? 간식 잘 먹고. 가만 있어. 일로 와. 가만 있어. 이놈이 등거리에 점이 점점 많아지네. 등들이에 점이 점점 많아져. 이거 왜 맞아 안 먹고? 배가 불렀지? 어? 간식을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오늘 간식을 자식이. 아이고. 그래도 털 깎으니까 좀 낫다. 그지 정견아.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근데 문제는 털 깎고 나오니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앉아. 옳지. 좋아.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 자, 31번 계속입니다. 약법 시유자 시즉 무유멸 불응 어일법 이유유 무상. 만일 어떤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존재에 있음과 없음의 모습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같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거는, 이 우주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관념상으로 이렇게 분별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의 내리고 저렇게 정의 내리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진행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또 착각이에요. 건데 근데 그마저도 다 꿈입니다. 다 꿈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 겁니다. 더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공에 빠지면 안 돼요. 공이라는 인식, 공,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에는 공력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도 역시 공이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다 꿈이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꿈꾸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잘 꿔야죠. 잘 꾸다가 깨야죠. 꿈에서.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지성으로 그거를 알겠다 하는 거지,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저 아직은 모르지만 지성으로 이렇게 책 공부하면서, 중론 공부하면서 지성으로는 그렇지, 그게 세상의 모습이지, 본 모습이지 하는 거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존재가 존재하는 한 소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성, 하나의 성질인 것에 존재와 비존재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가 있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이래서 산스크리트를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중론에. 그냥 중론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본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중론 같은 아주 뭐랄까 예민하고 민감하고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은 한번 오해 삐끗하면 정말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았네, 그렇네 했다고 해서 그걸 막 또 무슨 망고의 진리, 움직이지 않는 어떤 법칙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걸 도구마로 삼아가지고 인생의 뭐랄까 원칙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냥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른다고. 저 때문에 오해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그것이 존재할 때는 멸하는 모습을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에 있음의 모습도 있고 없음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표현은 참 좋네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죠. 자, 다시 설명해 보자. 32번 개송입니다. 약 법시 무자 시즉 무유멸 유여 제2제 제2두 무고 불가단. 만일 어떤 존재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멸하지도 않는다. 비유하자면 마치 제2의 머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자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저한테 제2의 머리가 있습니까? 저 머리 이거 하나죠. 하나인데 제2의 머리를 잘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잘라요? 자, 산스크리트 해석을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소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치 제2의 머리가 잘리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중론이 이렇게 치밀하게,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 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조주의에 빠졌던 초기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겠습니다. 소승불교들이 맥을 못 쳤겠죠. 맥을 못 쳤겠죠. 그럼에도 그 부파불교는 더 큰, 대승불교보다 더 큰 세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부파불교의 또 그 사람들의 논의, 그 학문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또 있어요.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나 그런 거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좀처럼 잘 안 깨지는 그런 설득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건 현상으로 드러나죠.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지금 과학적으로 막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체라는 게 없다. 원자를 쪼개보니 에너지밖에 없더라. 시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없다. 마치 두 번째 머리나 세 번째 손이 원래 없기에 자를 수도 없는 예와 같다. 다시 설명해 보자. 아주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개송. 법 불자 상멸 타상 역불멸 여자 상불생 타상 역불생.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멸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모습이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의 모습도 생하지 않고 다른 모습도 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멸은 그 자체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멸은 다른 실체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생의 생함이 그 자체에 의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실체에 의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는 방금 산스크리트어가 훨씬 정확합니다. 주어와 수어를 바꿨잖아요. 존재가 멸한다 라고 이 구마라지 스님께서는 해석을 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멸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술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마라지 스님의 해석은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산스크리트어 본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 앞에서 생의 모습에 대해, 주석입니다. 생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서 했습니다. 생은 자기 스스로 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지도 않는다. 만일 자기 스스로에 의해 생한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일체의 사물은 모두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한다. 마치 손가락 끝으로 끝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생은 자기 스스로 생할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부터 생한다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생이란 것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기에 다른 것으로부터 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생이 존재하지 않기에 생 그 자체가 없다. 그 자체가 없기에 다른 것도 역시 없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생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멸이라는 법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의해 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에 의해 멸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설명해 보자.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방금 문장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이란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네? 생이란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이 경우에 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생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이? 그럴 수도 없죠. 생이 없는데 어떻게 생이 또 그 스스로 존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 산스크리트 위의 개송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개송은 산스크리트 본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멸과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멸이나 생이 주어로 와야죠. 그게 맞죠. 자, 34번 개송. 생주멸 불성 고 무유유위 유위법 무고 하득 유무위 하득 유무위.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는 있지 않다. 유의법이 없으므로 어떻게 무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33번 산스크리트어 계속 보겠습니다.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없다. 유의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의법이 성립하겠는가. 이건 이 말입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본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대는 앞에서 주석입니다. 그대는 앞에서 생주멸의 모습이 존재하기에 유의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또 유의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무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합리적으로 따져보니
생주멸이라는 유의법의 삼상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의가 존재하겠는가? 그대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습이 없는 존재는 없다. 유의법이 없으므로 어떻게 무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무의의 모습은 생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부주 불멸,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유의의 모습이 끊어진 것을 무의의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의가 스스로 별다른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생주멸이라는 유의의 이 삼상이 있음으로 인해 그 반대인 무의의 상이 존재할 수 있다. 불은 뜨거움을 그 상으로 하고 땅은 딱딱함을 그 상으로 하고 물은 차가움을 그 상으로 하지만 무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끝에 뭐 불, 땅, 상, 물 이거는 뭐 사족이네요. 그다지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빼버리는 게 낫겠어요. 네. 자, 묻는다. 만인 이렇게 생주멸이라는 것이 필경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논의하는 도중에 그 호칭을 거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자체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답한다. 35번 개송입니다. 여환, 여몽, 여건, 이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글자, 파성, 소설, 생주멸, 기상, 여시,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말씀드린 거랑 같죠? 앞서 말한 생주멸은 그 모습이 역시 이와 같다.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산스크리트 해석입니다. 마치 환상 같고 꿈과 같고 신기와 같다고 생함과 머무름과 멸함이 각각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 네, 똑같은 말이죠. 주석 보겠습니다. 생주멸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아닌데 범부들은 그것에 집착을 내어 정해져 있다고 말을 한다. 여러 성인 현자들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 그 잘못을 멈추게 하시려고 도리어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름 명자를 사용하여 설하신 것이다. 말은 비록 똑같지만 그 이면의 마음은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주멸의 상을 설하신 것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헛개비처럼 지어진 것이니 그 까닭을 책망하지 말 것이며 거기에서 슬프다거나 기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다만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되 꿈속에서 보는 듯이 그 실체를 찾지 말아라. 해가 뜰 때 신기루가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없고 다만 거짓 이름만 있다가 오래지 않아 사라지는 것처럼 생주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범부들은 있다고 분별을 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를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가 관삼상품 제7 관삼상품. 요 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삼상품.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도 이 제7 관삼상품으로 강독을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삼상품만 잘 꿰뚫고 있어도 이 중론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났고, 다음은 제8 관작작 작품인데요. 행위와 행위자에 관한 관찰, 행위와 행위자의 검토라는 이름의 8장 13개 개성으로 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연가 연품, 관 본제품까지 해야 되거든요. 본제품까지 해야 되는데, 아유,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참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론 계속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지금 8시 20분인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한 1시간 정도 주계시대를 미디어북을 하고 오늘 저는 내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고 하니까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봐왔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